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용인과 송도 공유오피스에 개업하신 대표님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부당하게 세액공제 감면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TF팀까지 꾸려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부당하게 주소를 세탁을 해서 기존의 원래 사업장이 아닌 곳인데 사업장을 등록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들, 혹은 내가 실제로 R&D나 다른 세액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제가 서두에 용인과 송도를 말씀드렸냐? 바로 최근 5년 사이에 용인과 송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에서 대표님들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을 하시면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주소만 저희 사무실에 올려놓으셔도 저희가 감면 받으실 수 있도록 용인과 송도는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를 한 일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업체들은 바로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어떤 건지 저희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좀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과 수도권 바깥에 있는 지역에 창업을 하게 되고 일정한 업종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50%부터 100%의 세금을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서울인데 야, 서울은 내가 창업을 하면 감면을 못 받거나 50%밖에 받을 수가 없네. 야, 그러면 우리 수도권 과밀억제권령 밖에 있는 일반적인 대표적으로는 용인과 송도입니다. 용인, 송도에 있는 곳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 거기에 그냥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걸어놓고 실제로 내 사업의 모든 행위는 서울에서 하자 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국세청에서 발각된 수십억을 번 유튜버 또한 마찬가지로 용인에 있는 월 2만 원짜리 공유오피스의 주소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서 최근 몇 년간 수십억을 번 거예요. 수십억을 벌었지만 용인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거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에 대한 요건이 잘 채웠냐, 못 채웠느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최초 창업이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음식점을 재창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용실을 하다가 음식점을 창업한 거예요. 이때는 해당됩니다. 이 창업 요건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나이 요건이었죠. 왜? 우리가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 바깥으로 나가면 100%의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가요? 업종이었죠.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했으면 감면 혜택을 못 받았거나 50%만 받았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내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용인이나 송도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불법적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세청에서는 TF팀을 꾸려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큰 혜택을 받던 감면 혜택이나 공제 혜택들은 향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국세청의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뭔지 몰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창업에 해당이 하고 업종, 이러한 여러 지리적인 요건들을 다 갖췄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다시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도 꼭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세법 개정안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026년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공제받는 이 공제율 50%와 100%의 공제율이 25%씩 차감돼서 25%와 75%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2025년과 26년도 사이에 시점을 잘 한번 고려하셔서 개업 시기를 선택을 하시는 것 또한 향후 5년 동안의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지금은 청년의 나이가 아니다. 근데 창업할 당시에는 청년이었다. 나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제도를 저희가 적용받는 시기는 내가 창업할 당시에 청년이었냐 아니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업할 당시에 청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서 내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하는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요건 검토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관련된 내용들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다시 신고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하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건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 대다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안 들어가는 곳들이 바로 송도와 용인이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는 자유무역지구라 해당하는 지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막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송도에 가서 영상을 찍고 창업을 한다. 그게 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해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내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의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2024년이 된 지금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큰 혜택을 받는 공제나 감면 규정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영업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